오늘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었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 춘천을 비롯해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무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했던 입장에 변화가 생겨 주목됩니다. 국가하천 지정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하면서 상업주의를 앞세워 지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거리를 내리쬐입니다. 선글라스에 짧은 옷차림은 물론이고 양산을 쓴 모습도 눈에 띕니다. 차가운 음료와 함께 더위를 달래고 나무 아래 그늘은 뙤약볕을 피하는 명당이 됐습니다. 아직 5월인데 너무 날씨 여름 같고 더워서 이거 아이스크림 호떡 사서 먹었어요. 해변은 벌써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백사장을 거닐며 바닷속에 발을 담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터보트는 탁 트인 앞바다를 시원하게 내달리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바닷가에서 시장 우리 1시간 잘 시간 가졌어요. 날씨 더우니까 바다 오니까 좋죠. 예, 좋죠. 엄청 좋죠. 물에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생각 막 엄청나요.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26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릉과 속초는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27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부 산지는 건조경보, 중북부 산지와 태백 정선 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료 습도가 매우 낮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원주의 한 사립유치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즉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시설 사용료를 한 해 동안 4천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감사 뒤 이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 설비를 교육 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돼도 내지 않던 시설 이용료를 감사를 하기도 전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올 들어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유치원은 강원 도내에서만 7곳, 금액은 4억 3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진 반환은 2013년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보여줬었던 교육당국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상식에 대한 저항과는 다르게 이제 스스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가하천 지정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관리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작년 말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하천은 원주천과 평창강, 홍천강, 한강 상류 등 도내 4곳입니다. 총 길이는 349km, 면적은 8,25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하천 관리를 강원도와 5개 시군이 나눠 진행하다 보니 종합적인 관리나 규모 있는 정비 사업은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관리 업무를 국가가 총괄해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하천 관리는 물론 재해 예방과 주변 환경 개선 사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정비 사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1,700억 원 규모의 원주천 정지뜰 재해 예방 사업을 포함해 평창군의 평창강 주변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도 국비로 추진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이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비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산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하천 지정을 최종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월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동물원이 문을 열었고 원주에도 애견 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채소를 집어 울타리 안으로 넣자 복슬복슬 털옷을 입은 양떼가 몰려듭니다. 새끼 햄스터들은 작은 손바닥 위에 올라타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귀엽고 굴망도 파서 귀여워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슴도치와 사막여우, 스컹크 같은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오니까 여러 동물이 많아가지고 신기하고 보기 좋네요. 영월에 문을 연 이 동물원은 다른 동물원과 달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과 산책이 가능하고 캠핑장과 수영장, 놀이기구도 갖춰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휴식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근 태양광 단지와 연계한 농촌관광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가 동물원을 설립하고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을 분양받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요즘 이제 애완동물하고 많이 이제 힐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애견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국토부와 협의를 끝내고 흥안면 일대 4,000제곱미터 부지에 올해 안에 애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해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오늘 네이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네이버의 상업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언론이 만든 뉴스는 물론 최초 보도와 특정 보도를 검색해 찾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네이버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늘 철원 전방 지역과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나 주택복구비 지원액 현실화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는 산불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선보상하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 건의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를 제조하는 휴젤이 춘천 공장을 증설합니다.
2001년 춘천 테크노파크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주력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공사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산하는 휴젤의 자회사인 아크로스도 1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강원도, 춘천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에 철원 출신의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차관은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과 국민연금 정책관, 보건의료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9월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년 연속 하락하면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강원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떨어진 36.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7년 4분기 최대치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게 되는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춘천시가 지역 공동체와 공공근로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공공근로는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 재생센터 운영 등 34개 사업이며 모두 12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다음 달 21일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강원 외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와 연계해서 3차례에 걸쳐 학부모 입시 교실을 운영합니다. 첫날인 오는 26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리와 대응 자세, 6월 15일에는 수능의 역할과 중요성, 8월 18일에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인제 전통시장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인제 별빛 야시장이 내일부터 개장합니다. 인제 별빛 야시장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인제시장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이동식 판매대를 지난해 6대에서 10대로 확대하고 맥주 축제와 음악 공연, 아이들을 위한 매직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정책 실명제 공개 대상 사업으로 64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 사업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친환경 풍력발전 단지 조성,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주요 현안과 도지사 공약사항 등입니다. 강원도는 대상 사업을 6월 초 중 홈페이지 정책 실명제 코너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